네, 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 알기 쉬운 재료 열처리 Q&A 대화구 중국 박사님 대학 출판 일본 자료에 내열강의 소착 방지 열처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내열강이 있습니다. 내열강 SUH. 그러니까 SUH는 스틸, 유스, 내열이니까 히트 뭐 이렇게 뭐 하이 템퍼레처 할까요? 히트 막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호로 보시면 되고요. 무슨 성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구분한 기호라 보시면 되고 내부 그 화학 조성을 봤더니요 15크롬에 14니켈에 0.4C에 텅스텐 3%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스트나이트 조직으로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우리 보통 오스트나이트 3종 세트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 때 17 이상 17, 7, 그 다음에 크롬 니켈이잖아요. 그 다음에 30니켈 이상 10만 건 이상이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실용적인 오스트나이트잖아요. 17 이상 8이 17 이상 8이 8 이상 큰일 날 뻔했네요. 17, 8 1, 2, 3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15 크롬에 14니켈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오스트나이트로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8 이상은 맞는데 15가 작잖아요. 2%. 2% 작은데 이거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요. 이거 다 더하면 25%잖아요. 얘는요, 다 더하면요. 29%니까요. 가능하죠? 예, 크롬이 좀 적더라도 니켈이 보강해 주니까 맞죠? 그래서 이것도 오스트나이트입니다. 탄소가 엄청 많아요. 보통 우리 오스트네트 3종 세트, 오스트네트 스스 304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18팔에 탄소 0.08이잖아요. C가. 그럼 니켈. 근데 얘는 뭡니까? 지금 0.4라도 0. 58, 4 5배 이상이죠. 583, 0.4니까 5배 이상이나 엄청나게 탄소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텅스텐 들어가 있어요. 예. 텅스텐이 딱딱하잖아요. 예. 덩치도 크고요. 자, 이걸로 실린더를 만들고 이에 열처리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스 핸드북을 보고 용처와 열처리, 오스트나이트니까 용처 열처리를 천도부터 순행을 하였습니다. 경도는 18HRC. 정도 보세요. 이 정도니까 낮다는 얘기는 결국 오스트나이트라는 얘기죠. 경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SCM435 합금강이죠. 합금강에 조질 처리된, 조질은 이제 큐티 해가지고 솔로와이트 만든 거죠. 피스톤을 조립하여 습동시켰을 때, 그러니까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은 페라이트계고, 실린더는 오스트네트계라는 얘기잖아요. 오스트네트계 이렇게 소주를 숙성시켰을 때 늘어붙는 소착, 늘어붙었습니다. 소착을 일으켜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크레임이 발생되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주정대로 지수의 열체를 실수 없이 수용하였습니다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자, 생각의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엄청 뭐라 그러네요. 근본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본. 자, 내열강 SH31의 용처와 혈처리는 내열성적 결국 크리프 강도,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크리프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처리고 오스트나이트 조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온에서는 오스트나이트가 유리한 거죠. FCC가. 왜 그렇습니까? 오스트나이트가 고온에서 유리한 것은 이유는 고온이 되면 이제 약간 벌어지잖아요. 먼저 이제 카이가 벌어지니까 힘 받으면 이게 휙 밀려나 버리잖아요. 잘 부러지고 뭐 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스트나이트는 이게 원자 충진이 74%잖아요. 조밀하다 보니까 어때요? 고온에서도 벌어지더라도 조밀하니까 어때요? 68% 페라이트보다 74% 오스트나이트 조밀하니까 원자들이 확산, 움직임의 방해가 자꾸 생겨요. 좋기 때문에. 조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온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나이트 조직이기 때문에 열에는 강하지만 내방호성 무르잖아요. 저하고 또 다른 금속과의 친화력이 강합니다. 이게 늘어붙어요. 끈적끈적해서요. 그 고온상에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내 소착성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열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에는 지스들의 열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스는 그냥 내열성을 위한 열처리 방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용처와 처리밖에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추가로 다른 열체를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소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늘어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해야지 늘어붙지 않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용처와 처리 S라고 하는데 솔루션이니까 솔루션 히트 트리트먼트니까 솔루션 S. 그 다음에 CO, H 처리라고 하죠. CO 처리를 해야 된다. 700도씨 정도에서 뜨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스트나이트 상태에서 700도에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변태는 아니잖아요. 같은 계속 오스트나이트니까 변태는 안 되고 내부에 있던 뭡니까? 텅스텐 같은 것들이 있죠. 텅스텐이 3%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WC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이것도 탄화물이죠. 이게 아마 엄청나게 경도 높습니다. 탄화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예, 텅스텐 같은 거.
WC 같은 거 띄임을 해가지고 속출 경화시키 하나의 속출 경화를 보시면 되는 거죠. 탄압을 속출시키는 겁니다. 따로 해서 이것은 38의 열체가 매우 있습니다. 38은 31보다 조금 더 높은 어떤 합금원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용체화 처리가 아니고 경화 처리를 하지 않으면 또 플라즈마 질화 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임 처리해서 뜨임 경화, 시효 경화 시키든가 아니면 플라즈마 질화해서 표면에다 질화를 처리해 표면의 경도를 높이자, 표면 경도를 높이자. 효과적입니다. 자, 내열강이나 스테인레스가 고용화를 처리해서는 수량을 합니다만 물은 빠르게 냉각되는 대신에 냉각의 불균형이 발생되기 용이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냉각의 불균형. 수온이 30도 이하의 온도에는 용체가 잘 되는데 이게 50에서 60도로 한 2배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용체화 처리가 담금질이라 그랬지만 용체화 처리죠. 그러니까 온도가 차이 나면 온도 불균형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체화 처리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수량일 경우 따라서 물의 순환이 나쁘다든지 하여 수온이 상승되어지게 되면 그 상승된 부분은 냉각이 지연되기 때문에 용체화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순환이 그러면 교반하면 되죠. 교반을 하시던가 아니면 밑에 다른 얘기를 했네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름은 물보다 냉각은 느리지만 이온이 60에서 80으로부터 120도까지 상승되어도 냉각 속도는 그렇게 열어지지 않. 냉각 속도가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냉각 불균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기름에서는 기름은 열준율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보다는 조금 냉각 속도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용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에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물로 할 때는 보통 용체처럼 물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물에 할 때는 교반을 하면 되겠죠. 교반해가지고 수온이 일부 이렇게 불균형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열강에서 할 때는 용체화 처리하면 되지만 오스트네트 만들면 좋지만 내망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700도에서 하라 그랬죠. 700도에서 시효경화, 결국 뜨임이 시효경화니까 해서 WC 같은 이런 탄화물을 속출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자. 용체화 상태에서는 이거는 다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뜨임해야지 만들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속출경화, 시효경화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구리 이런 거 다 시효로 하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구리도 다 오스트네트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